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오늘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시민이 이깁니다 국민 승리 유세에서 지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온갖 잡음에도 정작 대구시의회는 제19 감싸기에만 급급합니다. 땅 투기 및 국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차순자 대구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이슈를 영화를 통해 생각해보는 제8회 대구 사회복지 영화제가 개막합니다. 대형 영화관을 통해서는 보기 힘든 수작들이 무료로 상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대선은 과거와 달리 대구에서 뚜렷하게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홍준표에 이어 오늘은 안철수 후보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 첫 거리 유세로 서문시장을 찾은 안 후보는 안보를 강조하며 보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구 거리 유세 첫 장소로 서문시장을 선택했습니다. 큰 불이 났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방문으로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연설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 저 안철수 대한민국을 최고의 안보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다분히 겨냥한 듯 취업 비리와 패권주의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청와대에 청년 수석을 두는 등 청년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대구시당은 이에 앞서 K2와 대구공항의 성공적 이전과 연결 교통망 구축, 첨단 의료와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등 대구를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꿈꾸게 하겠습니다. 대구가 미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구가 통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경상북도와 관련한 공약으로는 동해안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스마트 기기 융합밸리, 친약개발 클러스터 등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요즘 대구시 의회를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뇌물 공여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시의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거나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의를 대변한다는 대구시 의회는 제19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기 땅 주변에 도로 건설 예산이 배정되게 해달라며 구속된 김창은 전 시의원에게 청탁한 차순자 대구시 의원. 회기 중인 본회의에도 병가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차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범행을 주도한 차 의원 남편은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차 의원은 지금까지 진정한 사과도 뚜렷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도 무시한 채 자리 지키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어떠한 사과와 진정성이 있는 태도를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의원직 유지에만 급급해왔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아주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시의회의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도 동료 의원들은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의원들의 잘못을 감시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는 차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1년 가까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윤리위원회를 가급적 빠른 시간에 한번 열어서 한번 수의해 보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러는 사이 최근 또 다른 시의원 2명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인철, 이재화 2명의 시의원이 지난 2015년 8월 지인의 청탁을 받고 신규 매장이 금지된 공원 묘지에 묘를 쓸 수 있도록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입법 활동이 의무인 의원들이 불법 혐의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는 동료 의원들. 대구시 의회의 현 모습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처럼 대구시 의원 4명이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비일비재하다는 반증이겠죠. 의원들은 압력성 청탁을 계속하고 행정기관은 마지못하는 척 청탁을 들어주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이 주민 대표임을 내세워 행정기관의 지역 민원을 잘 해결해달라고 청탁하는 행위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빼겠냐, 민원을 너무너무 많이 간다. 공무원들한테 얘기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말하기도 좋잖아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금지법도 선출직 의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의원들이 자기 땅의 도로를 놓도록 청탁하거나 불법 묘를 쓰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기소된 것처럼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청탁이 만연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무원들로선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를 감사하는 의원들의 청탁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의 어떤 민원인을 또 중요한 역할도 하잖아요. 잘 모르는 부분도 이제 가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알아도 보고. 그러나 고질적인 병폐를 하루빨리 끊어내지 못하면 지방의회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청산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통제 방식이 주민수환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주도의 어떤 주민수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식 없이 청탁하는 의원들과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청탁을 들어주는 공무원. 지방의회가 스스로 자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직접 심판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대구시 의원 4명이 직권 남용과 뇌물 공여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대구 시민으로서 창피하다면서 1심 판결이 난 차순자 의원과 기소된 최인철, 이재화 의원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시의회가 비리 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면서 지역 정치 세력의 비리와 무능은 대구 시민의 엄청난 부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가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5년 동안 2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10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차 산업을 통해 농업 소득과 일자리,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유기농 오미자와 사과를 원료로 고급 와인과 증류주를 만들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문경 오미나라. 와이너리에서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제품을 시음하고 제조 과정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고요. 또 예쁘고 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쌉싸름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맛이 다 있고요.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가공, 판매, 체험이 가능한 6차 산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한 70여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면 팔수록 우리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경상북도는 6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대 과제를 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차 산업 육성 조례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6차 산업 포럼을 상반기 중에 만들고 6차 산업 분야 창업 보육 지원 체계도 구축합니다. 6차 산업의 영역을 돌봄 농장, 농장 유치원 같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 분야로 확장합니다. 경북도에는 전담 조직을 만듭니다.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5년 동안 6차 산업에 1,700여억 원을 투자해서 오미나라 같은 이런 6차 산업 선도 모델을 300개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경북의 10대 특화 장목을 중심으로 6차 산업 집적화지구 10곳도 조성합니다. 농산물 가격만으로는 그 소득을 보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어떤 농가의 어떤 소득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또 이런 어떤 산업을 통해서 젊은 층들이 우리 농촌에 들어와서 경상북도는 6차 산업 5개년 계획을 통해 6,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농업 부가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세계 경기 상승세를 타고 포항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맞춰 산업구조 고도화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인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경기 회복과 철강 경기 상승세를 타고 포항의 수출과 수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 들어 1분기 포항의 수출은 19억 3,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9% 늘었고 수입은 44.5% 증가했습니다. 이 중 수출의 81%를 넘게 차지하는 철강 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났고 기계류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중국 수출이 45.1%나 늘어났습니다. 철강 금속 제품의 증가세가 5개월간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주요 수출국인 유럽, 동남아, 미국, 중국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원자재 국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수입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철강 제품의 원료인 철광석이 전년 동기 대비 50%, 유연탄이 150%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포항 지역의 전체 수출과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포스코를 비롯해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도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2월 말까지 포항철강공단의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4% 늘었고 수출은 20.9%나 상승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 금액이 커진 것이라며 경기 회복기에 맞춰 철강산업 다변화와 품질 경쟁력 강화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성주골프장 주한미군 공여 합의 계획에 대해 사드터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사드터가 국유재산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 개정이 없이는 사드터 공여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복지 이슈를 영화를 통해 생각해보는 제8회 대구사회복지영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작품성은 충분하지만 대형 영화관을 통해서는 보기 힘든 수작들이 무료로 상영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홍대에서 실력으로 상위 5%에 꼽히는 인디밴드 세 팀의 모습을 담은 불빛 아래서 실력이 뛰어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술과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합니다. 대구 출신 강민지 감독의 천에 50 반지하는 청년 실업과 동시에 젊은 세대가 직면하는 주거 문제를 재기발랄하면서도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작품성은 충분하지만 대형 영화관에서는 보기 힘든 수작들을 접할 수 있는 대구 사회복지영화제가 올해도 마련됐습니다. 거장으로 불리는 켄 루이치와 마이클 무어의 작품부터 시청각 장애인들도 감상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 즉 무장벽 영화까지 모두 18편이 선정됐습니다. 그해 영화제의 주제나 관심사를 좀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좀 센 영화들을 중심으로 고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평소에 예술 영화나 또 독립영화 잘 안 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사회복지 문제를 영화로 함께 보시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객들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감독과의 대화나 전문가 해설, 공연 등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정부 지원이나 기업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대구 지역 38개 기관과 단체, 노동조합이 참여해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조직이 단위들이 재정을 분담하고 또 일부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대한영화제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8회 대구 사회복지영화제는 오는 주말까지 진행되며 상영작들은 동성 아트홀과 오후극장에서 모두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와 경북 과수통합 브랜드 데일리가 2017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는 지역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고 다른 지역 지자체 쇼핑몰 브랜드보다 경쟁 우위를 보였습니다.
탄소 제로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구미의 화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됩니다. 구미의 한 에너지 업체는 오는 2020년까지 구미 산단 열병합 발전소 옆에 하루에 목질개 연료 500톤을 소각해 29.9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습니다. 어제 대구의 한 아파트 환풍구에 갇혔다가 구조된 남성은 필로폰을 투약해 환각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46살 김모 씨가 어제 오후 5시쯤 자신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누군가 쫓아온다는 환각으로 도망가면서 아파트 옥상 환풍구를 뚫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5살 김모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0명의 회원들에게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도박판을 벌여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스리랑카 사바라가 무아주에서 새마을 사업이 실시됩니다. 오늘 경상북도를 방문한 스리랑카 사바라가 무아주의 헤라스 주지사는 새마을 운동을 빈곤 퇴치 정책으로 도입하겠다며 새마을 시범마을 확대와 새마을 전문가, 봉사단원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스리랑카 주 정부와 공동 사업으로 새마을 시범마을 2곳을 추가로 확대하고 전문가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시 17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9월 12일에 발생한 규모 5.8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규모 1.5가 넘는 경주 지진의 여진은 모두 608차례 발생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